안녕하세요. 샹티 약사 최 약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지난번에 불면증 꿀팁 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불면증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보강을 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불면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불면증은 실은 병은 아닙니다. 병명은 아니에요. 그래서 단지 내가 잠을 푹 못 자고 잠들기 어렵고 한 불편한 증상들을 불면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지만 보통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잠들기 어려운 경우, 잠은 들었지만 중간에 깨서 잠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잠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중간에 유지하기도 어려운 경우, 이렇게 나누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뭐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좀 짧은 기간 빨리 효과를 보고, 그리고 지속 기간도 좀 짧은 약들을 처방을 하죠. 대표적인 것들이 졸피뎀이라는 약들, 수면제를 처방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는 보통 불안증, 우울증 있는 분들이 처방을 받는 약들이 이제 잠을 자긴 하지만 유지가 잘 안 돼서 중간에 깨는 경우에 요런 약들을 처방을 하고요. 세 번째는 유지도 잘 안 되는 경우는 디아제팜류들이 보통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류인지 좀 보셔야 되고요. 이게 수면 유지가 잘 안 된다는 건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는 뭘 하셔야 되냐면요.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기저질환이 뭐예요? 기저질환이라는 것들은 보통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것들 먼저 조금 체크를 하셔서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증, 우울증 있거나 아니면 잠자는 사이에 수면 무호흡증이라서 막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운 분들 있죠. 코를 너무 심하게 골고 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치매라든가 파킨슨 증후군이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괜찮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복용하는 약물이나 음식 중에 잠을 들기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카페인, 커피라든가 홍차, 녹차, 그리고 초콜릿도 내가 먹는 약 중에서 감기약 중에 코감기약 같은 경우 코 막힌데 드시는 약 뭐 이런 것들은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다이어트 약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밤에 막 가슴이 뛰면서 잠들기가 어려운 분들 상당히 있으세요. 내가 먹는 약 중에 잠들게 어려운게 하는 약들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어려운 약이나 음식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또 잠이 안 올까요? 하면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요. 일단은 되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40분 정도는 햇살을 보면서 걸으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이것들은 햇빛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철에 보통 우울증이나 뭐 불안증 아니면 수면 장애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 햇살이 좋을 때 3, 40분 정도는 조금 충분히 걸어주세요. 요즘 공기가 안 좋으니까 마스크 충분히 좋은 거 쓰시고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
약물을 피하시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햇살을 받고 그다음에 그런 수면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피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을 자극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 바나나라든가 아니면 체리도 멜라토닌 함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분들 체리 찾으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새로운 보고에 의하면 피스타치오도 멜라토닌 함량이 상당히 좋대요. 그래서 피스타치오 같은 것도 챙겨 드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내가 충분한 멜라토닌을 만들려면 어때요?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네, 안 드시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들을 내가 멜라토닌을 따로 드시는 것보다 그만큼 드시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 건 멜라토닌을 직접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멜라토닌 없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게 우리 잠 안 올 때 뭐 드시라고 그러죠? 따뜻한 우유 드시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칼슘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잠드는 것들을 굉장히 도와줍니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좀 공복감도 가라앉혀 주면서 잠을 유지하는 데 훨씬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전에 뭘 먹는다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는 분,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간편하게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칼슘을 드시는 건데요. 칼슘을 보통 두세 알 정도를 드시게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임상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칼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물론 칼슘이 신경 이완을 시켜서 진정 작용도 있고 신경 이완 작용도 있어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칼슘 중에서 탄산칼슘 같은 경우는 드시면 속 쓰림이 있어서 막 속도 불편하고 막 부글부글 끓고 오히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칼슘은 젖산칼슘이나 아니면 구연산 칼슘이 들어가 있는 제제, 그리고 칼슘만 들어가 있는 것들은 참 제가 잘 권하지 않아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절한 비율, 보통 1대1이나 2대1 비율 정도로 들어가 있는 제품, 그리고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권하거든요. 이것들을 임상적으로 권했을 때 저녁에 저녁 식후에 약간 노곤할 시간에 식사를 7시, 8시 정도 했으면 9시나 10시쯤 미리 주무시기 최소 30분 전쯤에 미지근한 물로 드시길 권하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뭐가 좋으냐? 몸이 약간 노곤노곤한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푹 잔 느낌이 들어요. 어떨 때는 이제 조금 양이 과하다 싶을 때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몽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나한테는 과하구나 그래서 그 양을 좀 줄이시면 되고요. 저는 어떻게 쓰냐면 칼슘 양이 보통 한 300mg 정도를 쓰거든요. 300에서 400mg 정도를 쓰는데 그 정도 먹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잠을 푹 들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팁이고요.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책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안에 그런 꿀팁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네, 이것 지난번에 권해드렸던 멜라토닌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드신다면, 그리고 운동도 좀 잘 하시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 너무 주무시기 전까지 막 움직이시는 거는 권하지 않고요. 낮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움직이신다면 주무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꿀팁 어떠셨어요? 한번 꼭 해보세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